안녕하세요. 소윤섭의 팟캐스트입니다. 오늘도 정말로 말하고 싶고 말할 수 없는 이야기들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저번 영상에서는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셨습니까? 소윤섭의 팟캐스트는 광복 이래로 전혀 강구할 수 없었던 역사의 책임을 실현시킬 수 있다는 상황에서는 만감이 교차하고, 민주화 정부 이래로 민주화를 우려먹는다는 상황은 경고를 해야만 한다는 책임감이 앞서고 있지요. 상담사님, 소윤섭의 팟캐스트가 올린 저번 시간의 영상은 조회수 없음으로 나와 있는데 독자들의 생각이라는 것이 있겠습니까? 그것도 그렇습니다. 조회수가 하나도 없어요. 정말 기가 막힌 상황이지요. 그런데 소윤섭의 팟캐스트가 직접 시청한 1회의 조회수조차도 지워졌더라고요. 그렇다면 한두 명이 시청한 조회수도 지워졌을 겁니다. 이 영상이 올라갈 때는 또 다른 조회수의 조작으로 조회수 없음은 전혀 아니라고 할 수도 있을 겁니다. 실제로 소윤섭의 팟캐스트에서 조회수가 없거나 거의 없는 영상들은 이와 유사한 상황들이 많았고요. 4차원 생활의 진보와 보수의 카르텔과 사이비 종교단체가 제일 싫어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특히 그 영상에서는 욕심나는 아이디어도 숨어 있어요. 글솜씨가 미천하였던 페이스북에서도 한국 사회의 국내외 문제와 코로나19에 관한 욕심나는 좋은 방안들이 있었지요. 4차원 생활의 진보와 보수의 카르텔과 사이비 종교단체의 사람들은 소윤섭의 팟캐스트가 쓰러지고 난 후 좋은 방안들을 자신들이 실현시켜 놓겠다고 할 정도로 욕심을 내고 있습니다. 페이스북과 소윤섭의 팟캐스트가 올린 방안 중에서는 이미 사용한 것도 있을 것이고, 그것으로 출세와 이득을 챙겼을 겁니다. 혹자는 국내외 언론에서 나오는 기사들을 짜깁기 하였다고 하거나 자신들이 내놓았던 것을 도용한다고 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짜깁기와 도용은 4차원 생활의 진보와 보수의 카르텔과 사이비 종교단체가 한 것이죠. 국내외의 문제와 코로나19에 관한 원인과 과정을 설명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의 것을 인용한 상황은 있었지만 사람들이 이미 알고 있었던 것이었죠. 물론 새로운 발상의 아이디어는 다른 이와 겹쳐지기도 하였고 앞서거나 뒤서기도 하였지요. 코로나19의 새로운 방안에서는 그런 상황들이 많았지요. 고정관념의 탈피와 역발상이 코로나19에 관한 아이디어의 기반이었습니다. 과학적인 원인과 과정의 토대 위에서 새로운 방안을 내놓은 것이었지요. 국내외의 문제와 코로나19에 대한 의견들 중에서 어떤 상황이 옳다는 판단에서는 짜집기와 도용으로도 말할 수 있겠지만 그 출처를 분명히 밝혀놓았기 때문에 전혀 상관은 없습니다. 그 당시에서는 전문가도 아닌 사람이 있을 수도 없고 얼토당토하는 생각을 내놓는다고 하였지만 그 대안들이 추후에 옳다는 것으로 증명되었지요. 그것도 한국 사회가 아닌 세상 사회에서 증명되었지요. 소윤섭의 팟캐스트는 한국 사회를 어느 정도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한국 사회는 선발주자로 나서는 것은 매우 어렵다는 것을 느꼈지요. 한국 사회는 선발주자가 내놓은 것을 따라잡는 것은 잘할 수 있더라도 한국 사회가 선발주자로 나서는 것은 할 수 없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지요. 한국 사회는 코로나19의 속내를 몰라서 드러내놓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 혼란을 야기시키지 않으려고 그러는 것일 뿐 할 수 없는 것은 아니었다고 하였을 겁니다. 그렇다면 세상 사회는 왜 코로나19의 상황들을 드러내놓고 앞서가고 있었을까요? 한국 사회는 왜 세상 사회가 내놓는 것을 보고서야 비로소 이런 상황들이 옳다고 하였을까요? 한국 사회는 고정관념의 사회이지요. 새로운 모험과 도전을 하기 어려운 사회라고 할 수 있어요. 상담사님, 잘 알겠습니다. 인간 사회는 상도덕이라는 것이 있는데 출세하고 싶거나 이득을 차지하기 위하여 다른 이들의 연구와 아이디어를 도용하는 것은 있어서는 안 되겠죠. 최소한 연구와 아이디어의 출처라도 말하면서 출세와 이득을 챙겨야 하지 않겠습니까? 특히 4차원 생활의 진보와 보수의 카르텔과 사이비 종교단체는 그렇게 하여서는 안 됩니다. 한국 사회의 난국을 해결하는데 도움을 주고 기회를 가질 수 있는 상황들을 그저 출세와 이득의 탐욕으로 모두 망가뜨려 놓는 것입니다. 그 도용을 검증도 없이 받아들인 국정운영과 사회운영도 이들을 곁에 두는 것뿐만 아니라 더 많은 무리들을 진출하게 하는 것으로 한국 사회의 모든 터전을 망가뜨리는 도미노 현상을 겪게 되었지요. 출세와 이득의 도용으로 세상 사회에 그 방안들을 내주거나 뒤처지는 꼴이 된 것입니다.
그건 그렇고 민주화를 우려먹는다는 것은 너무한 것은 아닌가요? 소윤섭의 팟캐스트도 말하였듯이 민주주의가 완성되는 상황에서는 오랜 시간이 필요하였다면 오늘날의 한국 사회는 민주화가 옳은 표현이 아닐까요? 앞으로도 민주적이 아닌 민주화가 옳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한국 사회의 민주화는 민주적으로 바꿔져야 합니다. 민주화의 이미지 작업이 필요한 시기이죠. 민주화라는 브랜드를 바꿔야 합니다. 민주화의 이미지와 브랜드를 바꿔놓으면 그 환경에서 민주화는 바꿔지게 됩니다. 민주화도 100년 대계입니다. 1년의 민주화에서 100년의 민주적으로 지속할 수 있어야만 100년이 되어서야 완성되는 민주주의를 1년의 상황 속에서도 최대한 실현시킬 수 있습니다. 민주화와 민주적은 단어의 뜻에서도 그 차이가 있어요. 민주화는 386 운동권과 50대에 한정시키는 상황들이 많습니다. 그 시대 상황의 주역들이었기 때문이죠. 세태에 찌들어가는 386과 50대는 세월이 흐르면서 특권의식과 독과점에 빠지는 것은 쉽습니다. 세태에 찌들지 않은 사람들이 점차적으로 줄어들면서 나중에는 장담할 수 없는 지경까지 이를지도 모릅니다. 민주화는 스스로를 정체시켜 놓은 것과 같아요. 민주화를 발전시키지 못한 것이죠. 민주화가 원하는 것이 한국 사회의 민주주의라고 한다면 민주화의 기득권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민주화를 직접 이끌었던 세대들이 아닌 신진 세대들은 교과서에서 아니면 사회에서나 듣고 있을 뿐입니다. 민주화의 주역들이 되지 못하는 것이죠. 한국 사회의 청소년들과 후손들을 민주화의 주역으로 만들려고 한다면 그만한 자존감을 가지게 해야 합니다. 386과 50대가 지니는 민주화의 자존감처럼 말입니다. 386과 50대가 그 시대 상황 속에서 주역들로 나서지 못하였던 사람들도 민주화를 이끌고 성공시켰던 이들로 인하여 민주화의 자존감을 모두 함께 가질 수 있었지요. 오늘날의 한국 사회에서 민주화의 주역들을 말하게 된다면 386과 50대가 주류입니다. 다른 세대들은 어떻게 느끼고 있을까요? 신세대와 자녀 세대는 어떻게 느끼고 있을까요? 자신들과 전혀 상관없는 것으로만 느낄 겁니다. 민주화를 이끌었던 주역들이 아닐지라도 386과 50대는 민주화의 세대들로 살아가는 것처럼 한국민 모두가 또는 후손들이 민주화의 세대들로 바꿔지도록 해야 합니다. 그런데 정치라는 큰 걸림돌이 있죠. 민주화는 진보의 대명사인데 보수는 그렇지 않거든요. 보수는 산업화이죠. 민주화는 진보의 모든 것인데 모든 한국민이 민주적으로 바꿔지면 자신들의 터전을 잃지 않을까 생각할 수 있고, 보수는 산업화가 모든 것인데 모든 한국민이 민주적으로 바꿔지면 자신들의 터전을 잃을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지요. 민주화가 민주적으로 바꿔지면 똑같은 것이 아니냐고 하겠지만 헤게모니적 권력의 상황에서는 진보의 민주화는 독점적인 환경을 잃을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지요. 민주화의 자음과 모음이 하나라도 변한다면 민주화의 브랜드는 전혀 효과가 없다는 것이죠. 진보는 민주화가 아니고서는 어떠한 것도 할 수 없다는 고정관념입니다. 마찬가지로 헤게모니적 권력의 상황에서는 보수의 산업화도 독점적인 환경을 잃을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지요. 산업화의 자음과 모음이 하나라도 변한다면 산업화의 브랜드는 전혀 효과가 없다는 것이죠. 한국 사회가 민주적으로 바꿔지면 산업화는 설 자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보수는 산업화가 아니고서는 어떠한 것도 할 수 없다는 고정관념이지요. 한국 사회의 오늘날은 386 운동권을 청산해야 한다는 소리가 나오고 있지요. 한국 사회의 진보와 보수는 그 상황 속에서 대립하고 있어요. 한국 사회의 오늘날은 4차원 생활의 범람 속에서 강한 자에게 약하고 약한 자에게 강한 사회가 되어버렸습니다. 4차원 생활의 부조리로 인하여 하라는 대로 해야만 하는 사회가 되었지요. 갑질의 세상이지요. 20세기의 민주화는 강한 자에게 강했고 약한 자에게 약했지요. 민주화의 사회정의가 한국 사회를 그렇게 조성하였습니다. 한국 사회를 견제할 수 있게 하였지요. 그래서 한국 사회는 민주화를 20세기 말에 이루었던 것이죠. 오늘날의 신세대들은 사회 현상에 대한 자발적인 견제의 목소리를 내지 못합니다. 기성세대들의 정치와 사회를 따라가기만 하는 목소리는 있을지라도 자신들의 자발적인 목소리는 없지요. 4차원 생활의 부조리만 따져보더라도 모든 것을 포기하고 있어요. 4차원 생활은 한국 사회이든 세상 사회이든
귀신과 조현병으로 다른 이야기들을 하지만 4차원 생활의 부조리에 관해서는 전혀 그렇지 않지요. 선발주자도 4차원 생활은 귀신과 조현병으로 다른 이야기를 할지라도 4차원 생활의 부조리는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선발주자도 후발주자와 같이 방임하기만 한다면 선발주자의 환경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선발주자의 기성세대와 신세대는 4차원 생활의 부조리를 견제하는 자발적인 목소리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4차원 생활의 부조리는 4차원 생활이 아닌 3차원 생활의 부조리입니다. 인간의 욕심과 탐욕이지요. 4차원 생활의 부조리는 부조리일 뿐 다른 것이 아닙니다. 3차원 생활의 부정부패와 사리사욕일 뿐입니다. 한국 사회의 기성세대와 신세대는 선발주자의 강강약약의 환경과는 전혀 다른 강양약강의 사회 속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사회정의가 살아있는 사회가 강강약약의 환경이지요. 선진 시민의식의 민주주의는 모든 사람들이 민주주의를 직접 실현하는 것으로 민주화의 주역들이 되는 것입니다. 민주화를 앞선 세대가 이루어 놓은 것으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닌 자신들이 직접 민주주의를 실현시키고 발전시키는 것이죠. 자국사회의 사회현상에 견제의 목소리를 자발적으로 낼 수 있는 민주주의를 이루어 놓는 것이죠. 태생적인 민주주의는 대대손손 민주화의 주역들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민주화의 독과점이 아니죠. 오늘날의 보수는 무제한의 책임으로 역사의 책임을 회복시키고 진보는 민주화를 다음 세대로 넘겨주어야 합니다. 대한민국의 민주화가 민주적으로 바꿔지게 된다면 오늘날의 보수와 진보는 대한민국의 새로운 국부들로 칭송받게 될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도전해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이상으로 소윤섭의 팟캐스트를 마치면서 다음 영상에서도 정말로 말하고 싶고 말할 수 없는 이야기들은 계속됩니다. 감사합니다.